오늘을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게 될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상민 성당심리 전공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네, 날씨도 좋은데 이 늦은 시간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석상을 가지고 시작할 건데요. 보시기에 이 석상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뚱뚱합니다. 매우 뚱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의 여신인 비너스처럼 비너스와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고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유방이 되게 크고요. 허리는 되게 굵고 배도 볼록 피어나 있고 엉덩이는 되게 튼실하고요. 성기도 강조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실제적이지 않지만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보았는데요. 현대에는 되게 마르고 늘씬한 몸매를 이상적으로 보는데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상적인 미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상적인 미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수컷이 암컷보다 더 밝은 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모양도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암컷들에게 구애를 하는데요. 반면에 저희 인간들은 그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화려하고 더 자신의 외면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에 대해서 경향성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신체적 매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시각적인 외모에 의해서 성적 매력을 느끼지만 남성이 그 시각적 매력에 대해서 더 관심 있고 지대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학자는 인류 문명의 초기에는 지리학적 차이 때문에 미의 다양성이 존재했지만 현재에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미와 패션 모두가 이전보다 더 동일한 기준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의 기준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보시는 성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이 성은 노이슈반스타인 성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매우 어렵죠. 이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즈니랜드 아시죠? 네, 거기 영화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성이 나오잖아요. 네, 그 성을 그리게 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되게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지금 이거는 그 성의 겨울 풍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계절의 성의 모습인데 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성도 아름답지만 그 자연과의 조화가 되게 아름답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 성을 아름답게 하는 건 성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거에 같이 어울려진 자연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요. 둘 다요? 네. 신체적 외모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미와 비슷한데요. 자연적인 미와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인 미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진화하면서 남자들은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남자들은 그렇게 되면서 진화하게 되면서 남자들은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여성은 그 대신 지방이 좀 풍부해지고 폭신한 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미의 기준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이런 그런 시각으로 미를 판단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신분석 학자들이 말에 따르면 미란 신체적 매력보다 잠재적인 성적 본능으로 인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며 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젊음과 건강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문화적 요소가 미의 기준을 결정한다고 본 것은요. 그래서 알아보면 심리적 가치란 것은 특정 문화에 의해 주어진 의미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베니스에서는 누즈나 그 파우더를 바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지만 청교도인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되게 문란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신체를 추구할 때 문화적인 기준은 더욱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회에서 신체적인 매력이란 아름다운 체형이나 신체 크기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거는 문화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어떤 미의 기준이 있어왔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스에는 미를 내면적인 미와 외적인 미로 보았는데요. 그리스에서 말하는 외적인 미란 황금 비율을 매우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자 토르소는 그 황금 비율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여성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 한편 여기 같은 시대의 로마의 여성들은 좀 더 마른 몸매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여성들은 음식을 먹고 지금의 우리처럼 약간 섭식장애가 있는 분들이 하는 구토 행위를 자주 하였다고 합니다. 시대가 좀 지나고 중세에 들어가서는 약간 통통한 사람들이 이 이상적인 미의 기준상이 되었는데요. 비너스의 탕상에서 비너스를 보시면 좀 작은가요? 얼굴이 되게 동그랗고 통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쯤 가면은 가는 허리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름답다고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가늘고 아름다운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미, 이상형에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과 사람들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노력을 하였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보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날씬한 정말 얇은 허리를 위해서 코르셋이라는 것을 착용하였는데요. 이 코르셋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남자랑 하인이 같이 줄을 당겨줄 정도로 혼자 착용하기 힘들고요. 많은 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서 신체에 되게 많은 무리를 줬어요. 심하게까지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그 체형이 이렇게 허리가 되게 압박이 되면서 여기 있는 장기들이 밀리고 근육도 형태가 변하게 되면서 이 코르셋을 착용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평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도회장 같은데 옛날 시대의 그 중세의 무도회장 같은 데를 가보면 그 코르셋 착용 때문에 많이 실신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그 여성들을 위한 그 취식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코르셋을 착용하였고요. 현대에 이르러서도 코르셋이 많이 지금도 아직도 옛날처럼 이렇게 매우 사람들을 힘들게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숨을 가쁘게 할 정도의 코르셋은 아직도 착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성은 카렌족의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미얀마 근처에 사는 한 부족의 카렌이라는 부족의 여성인데 보시는 것처럼 목이 되게 길어요. 이 목을 길게 유지시키는 긴 목이라는 청동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이것을 평생 동안 차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그 카렌 부족은 목이 긴 여성을 되게 아름다운 여성상으로 뽑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세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 청동 목걸이를 차고 목을 길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걸이가 없으면 목을 가눌 수 없게 될 정도로 목이 되게 기형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거는 전족인데요. 전족은 조금 많이 아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발이 되게 작아요. 근데 우리 발은 이렇게 작지 않잖아요. 이 크기가 10cm에서 15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을 작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사진을 차마 징그러서 못 넣었지만 실제 발을 사진을 보면은 앞발이 앞꿈치 끈 엄지발가락만 세어 있고 나머지 발가락들이 뒤로 이렇게 약간 뾰족한 형태로 접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발등인데요. 뒤꿈치와 앞꿈치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별로 보기 안 좋지만 옛날 중국에서는 이게 되게 작은 발이 위에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큰 기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어린 여성 아이들을 발이 자라기 전에 발목에 붕대를 감아서 만드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1, 2년 동안은 너무 아파가지고 집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되게 1000년 넘게 이어져 문화고요. 한 17, 18세기에서는 전족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되게 야만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전족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족을 하면은 잘 못 걸어서 뒤뚱뒤뚱 걷게 되는데 이러한 게 성적인 매력을 어필한다고 해서 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만주족의 여성의 경우 전족을 하지 않아서 만주족과 그냥 한족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되게 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걸 아름답다는 이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섭식장애나 아니면 성형중독 같이 이를 과도하게 추구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시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전족이나 포로스처럼 매우 심각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는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추구할까요? 지금부터 심리학적으로 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신체적 외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외형이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심리학에서 외형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외부적 관점에서 보는 사회적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 관점에서 보는 내부적 관점에서 주관적인 자기 신체에 관한 주관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한데요. 이유는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관점과 내부적인 관점을 둘 다 봐야지 알 수 있다고 심리학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관점을 볼 텐데요. 이 사람의 외모는 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녀는 괴로워에 나오는 포스터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보고 이 두 여자의 같은 사람이지만 두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요? 눈에 딱 봤을 때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뚱뚱하고 날씬하고. 그리고 원피스 색깔이 똑같아. 먼저 두 사람이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황인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략적인 나이도 한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사이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요. 이 사람이랑 친해질까 아니면 좀 멀리할까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낼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판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대응을 하고 이 대응이 상대방에서 다시 피드백을 주면서 우리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 있어서 심리학적으로 외부적인 관점을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외부적인 관점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을 보면 가장 처음은 아닌데 초기에 연구됐던 걸 보면 외모에 대해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외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란 어떤 것일까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크게 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여성 중에 한 명이 되겠다면 어떤 여성이 되고 싶으세요? 날씬한 오른쪽이요? 왜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예뻐 보여요. 예쁜 게 뭐가 좋아서요? 예뻐지고 싶어요. 네. 대답하기 무한가요? 심리학자들은 기존에 있던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요. 연구 결과 이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사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혀졌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벌어진 연구가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벌어진 연구가 이런 차이가 어떤 형식으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외모 차이는 전 세계에 걸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차례차례 그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어린 시절에 그 아이의 외모가 매우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행동을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못생길 경우 아버지한테서 조금 반감을 사거나 좀 반응을 덜 받거나 하는 경향성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좀 커서 학교나 유치원에 갔을 때 선생님들한테 그 외모적인 차별을 당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쁘고 잘나게 생긴 아이들은 좀 더 칭찬을 많이 하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반면에 못생긴 아이들한테서는 꾸중을 하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심하게는 학대까지 가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른들한테 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아이들이 6세 정도 되면은 못생긴 아이들한테 대해서 차별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못생긴 아이가 인기도 되게 떨어지고 멀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커서는
더 슬픈 건 데이트죠.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관심이 있는 커서 데이트 상황에서 외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봤는데요. 되게 안타깝게도 매력적인 여성이 매력적이지 못한 여성보다 더 좋은 반응을 이끌고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구한 게 있었는데요.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상대방의 얼굴을 모르는 남자와 여자의 서로 통화하게 하는데요. 이때 남자가 자신이 이 통화하는 상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 매력적이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은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반대로 내가 통화하는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알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받은 여자들은 상대방의 반응이 좋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얻었지만, 그에 반해서 반응을 얻지 못한 여자들은 자신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듯 상대의 외모적 매력은 매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직장에 들어가서도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같은 성격이나 같은 성과를 보이는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과 남성 둘 다죠.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외모적인 평가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런 차별은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이런 선입관념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매력적인 사람들에서 더 이익이 된다기보다는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불이익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매력적인 여성에 대해서 다른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매력적인 여성은 자기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성적으로 부각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면서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한 뚱뚱한 요즘에 미의 기준은 날씬한 여성이잖아요. 이 날씬한 여성과 뚱뚱한 여성과 비만인 사람과의 관련해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과 매력적인 사람과 사이에 비슷하게 어렸을 때부터 뚱뚱한 아이들이 또래에 비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트 상황에서도 매력적인 여성보다 덜 인기가 있고, 그리고 만족감에 있어서도 데이트 했을 때 만족감에 있어도 더 적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쁜 언니를 가진 콤플렉스를 가진 여인의 영상인데요. 한번 오랜만에 작업실을 찾아온 언니. 세상에서 가장 부럽고 또 싫은 존재다. 자매라고는 믿기지 않는 전혀 다른 외모.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여기 집에 왜 안 들어가? 엄마 걱정하잖아. 왜? 밖에 나가게. 알았어. 어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다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왜 언니를 왜 안 닮고 왜 이렇게 태어났냐. 언니가 그냥 다 부러워요. 외모적인 것도 날씬하니까 다 부러워요. 같은 한 대씩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틀리거든요. 속상하죠. 나만 미운 어린 새끼 같더라고요. 예쁜 언니와 비교하는 끔찍한 시선은 날 항상 괴롭혀왔다. 언니를 따라 나선 오랜만의 외출. 거기 예쁜 거 많아가지고. 예쁜 거 많다고? 나와는 달리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언니. 그런 언니와 함께하는 쇼핑은 늘 나를 불편하게 한다. 골라드릴까요? 아, 저 말고. 친구? 어떤 스타일 보실 거예요? 무슨 동생? 아, 친동생! 아, 친동생! 오. 되게 안 해본다, 둘이. 저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관리를 안 받으셔서. 색깔 뭐 생각해 보실 거 있으세요? 분홍색을 친구는 어떤 색깔 받으실 거예요? 제 친동생. 아, 친동생이세요? 안 닮은, 맞다, 소리 들으시죠? 아, 그래요? 안 닮았다는데. 자매 맞냐고. 언니 동생 맞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안 예쁘고 이게 있으니까 그걸 계속 들으면 힘들거든요. 그것도 지치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더 예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관심 있으면. 네. 색깔 예쁜데. 수습을 입어요? 피부가 하얘서 다 잘 받을 거예요. 언니가 그냥 다 부러워요. 외모적인 것도 다 부러워요. 제가 지금 18kg 빼서 56kg예요. 이렇게 또 빼면 언니처럼 이뻐질 줄 알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외모는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함없이 못난 외모. 그런 현실이 점점 나를 좌절케 했다. 부모님 원망하기도 했었고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외모는 자신의 자아 정체감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 나오는 여성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자신의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서 밖에 나가고 외출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모는 어렸을 적부터 그 외모의 평가를 받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이 편견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자신이나 상대하는 자신 자체도 주위에도 서로 그런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면을 하는데요. 뭐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내면화나 아니면 마른 몸이 좋은 몸, 아름다운 몸이다 이런 것을 어렸을 적부터 내재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자신과 맞지 않게 됐을 때 이상적인 몸과 자신이 다르게 되었을 때 신체에 대한 불만감이 되게 커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체에 대한 불만감이 커지면서 이게 신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도 있고 편견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건 되게 그치만 그 이전에 보았던 너무 우울하고 뭐 코르셋이나 전족처럼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꾸밀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옷차림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그리고 작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로도 충분히 뇌의 평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화장에 대한 재미난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같은 인물들의 대상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어느 쪽이 더 이성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신데 혹시 화장 전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